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입니다. 어, 네네. 조 의원님은 결선 투표는 자신이 있으신 거죠? 네, 우리 당이 살아있다면, 예. 아마, 어, 결선 투표뿐만 아니라, 어, 제가 대표되는 것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을 추종하는 세력이 당 대표가 되거나 당의 주류가 되는 경우에 국힘 해산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아무래도 지금 강성 거대 여당이 우리 당을 해산시키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 왜냐하면,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얘기하는 위헌정당 심판 청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정청래 후보만 그런 게 아니고 박탄대 후보도 그 해산에 대한 언급을 어제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상당히 그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일부에서는 이걸 엄포용어로 이렇게 해석하겠지만 저는 오랫동안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 봤을 때는 결코 그 두 사람 의 어떤 주장이 엄포용으로 그칠 것 같지는 않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예. 그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국민의 70%, 80% 이상이 지지하고 이 극우적 성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그 정도 되는 국민들이 다 혐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전한길 이 뭐 대표적인 극우 인사 아닙니까? 네, 무슨 친한계가 무슨 뭐 민주당에서 파견한 간첩이니까 민주당으로 돌아가라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전한길 그리고 기타 그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이 토론회를 연다는데 거기에 장동혁 후보가 참석하기로 했어요. 네, 네, 김문수 후보는 아직 참석 여부를 정하지 않았고, 네. 이 극우나 이 무슨 계몽령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과 혐오가 이렇게 큰데, 그런데 이 장동혁 후보나 또는 기타 이 뭐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 친윤계 극우 세력들은 태도를 전혀 뭐 바꾸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도 우리 국민의힘을 공당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사조직으로 오해를 또는 잘못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사조직과 공당의 차이점 뭐냐면 사조직은 자신들의 영달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예, 공조직은 또는 공당은 국가와 그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예, 예를 들면은 지금 특검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특검에 또 많은 의원들이 아마 연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단호하게 잘못된 그런 정치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은 그분들을 좀 단호하게 쇄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끼리는 계속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을 지켜주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국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지금은 공당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사조직의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지금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좀 국민의힘은 위기 상황으로 빠지고 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친윤 주류 세력들을 이 뒷전으로 이 몰아내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불가피한데, 네. 국회의원 공천권은 앞으로도 3년이나 남았고, 그럼 만약에 조 의원님이 당대표가 되신다면 어떤 식으로 인적 쇄신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국민들이 그 어떤 100% 참여하는 인적쇄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어떤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소속의 의원들은 당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내의 윤리위원회라든가 이런 조직 말고
네. 그러니까 당 외 일반 국민들을 중심으로 인적쇄신위원회를 구성하신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인적쇄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포괄적으로 과연 우리 국민의힘, 즉 정통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분들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이분들이 평가하게 하고요. 정통보수의 가치에 위반되는 인물이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아마 국민들께서 퇴출 명령을 내릴 겁니다. 그렇다면은 정통보수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는 분들은 인적쇄신위원회에서 지명을 하고 윤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퇴출시키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은 사실 정당 사상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례가 없는 처음 사례인데요. 네, 자, 만약에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 선거도 같이 하게 되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조 의원님이 당대표가 되시더라도 최고위원들 중에서 다수가 친윤 주류 세력들의 최고위원들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어떤 최고위원회의 과반수를 장악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인적쇄신위원회나 이런 결성을 의결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혁신파를 대표해서 대표가 된다면 아마 그 분위기가 고스란히 최고위원 선거에도 영향을 줄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파가 과반 이상을 획득해야만이 저는 그 국민들이 원하는 또 우리 합리적 보수가 원하는 인적 쇄신, 인적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도 잘 선출해야 되지만 최고위원들도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그런 인물들이 최고위원회에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아, 봅니다. 그러면 그 과반수가 이제 키겠네요. 가장 중요한. 네네네. 예. 만약에 과반수가 되면 당 외 인사로 인적쇄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네.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종의 검증 작업을 하고 네. 뭐 그거를 이제 뭐 다시 이제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고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구만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께서는 저는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그 문명 건설의 그 어떤 주자들이시다고 보고요. 저는 극우가 이러한 위대한 그 문명 건설의 주역들의 보수의 대표가 저는 되게 하겠느냐 하는 점에서 이번에는 좀 집단 지성이 저는 작동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당이 상당히 어렵고 극우화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정통 보수의 당원들께서는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당을 혁신하자 하는 그런 분위기로 많이 흐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 당원이 지금 76만인데요. 네. 그 친윤 주류 원내 의원이나 아니면 뭐 원외 당협위원장들 이런 사람들의 마인드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자유로운 지성을 가지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투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많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선출될 때도 그때 현 대통령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도 사실은 그 권력 앞에서 우리 보수 당원들은 당당하게 63%의 지지로 한동훈 대표를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전에도 이준석 당대표, 젊은 대표를 선출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언제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리고 위기 상황이라고 봤을 때 자칫하면은 해산될 가능성도 해체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그러한 어떤 위기감이 계속 고조된다면 저는 집단지성에 의해서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당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그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을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 당이 장악되는 것은 그분들이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1년 전에 그 한동훈 대표가 63%를 얻었을 때, 뭐 그 전에 말씀하신 이제 이준석 대표 선출했을 때, 이게 다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당원들이 느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통령 후보 경선 때는 그 많았던 그런 현실을 인식했던 당원들의 목소리가 왜 많이 사라져서 6대 4로 한동훈 후보가 패했던 겁니까? 아마 그때 그 김덕수라고 하면서 김문수, 한덕수 예. 단일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분 중에 한 분이 한동훈 전 대표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전 후보는 반드시 해명해야 된다 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얼렁뚱땅 당에서도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철저한 저는 어떤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 아마 일종의 그 김문수 후보도 한덕수 사기 경선의 주요 책임자 아닙니까? 책임자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그 조사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묻고 넘어가야 된다. 후보 교체 그것도 잘못됐지만은 그것을 하겠노라고 약속해놓고 약속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철저한 어쨌든 어, 동기를 부여한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번에 대표 경선에서 당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에게 완전히 표로 정치적인 심판을 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단일화에 대한 쇼 또는 단일화에 대한 사기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들 언급하는데요. 어쨌든 그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김덕수라는 그런 이름으로 단일화를 할 것처럼 해놓고 안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당원들이 좀 혼돈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또 결과론적으로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아마 당원들 상식을 가진 당원들은 우리가 당시 후보 선출에 있어서 좀 생각이 좀 짧았다.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도 저는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나타났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 장동혁 후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 사무총장으로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초선으로서 파격적으로 중용이 됐었는데, 그리고 지난해 전당대회 때 이른바 친한계의 어떤 정서를 입고 그래서 수석 최고위원이 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그 18명 속 안에 들어서 해제에 동참했던 인물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왜 탄핵 때는 가장 중요한 탄핵 때는 왜 탄핵에 반대를 하고 친윤계들에게 뭐 이 폴더 인사라고 불리는 그런 식의 자세를 보이고 그리고 이 최고위원을 제일 먼저 사퇴를 해서 한동훈 대표 체제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고 왜 그런 변신을 한 겁니까? 저는 제가 그분의 마음속에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비상계엄에 대해, 해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탄핵을 반대했다는 그 논리는, 이분이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판사 출신답지 않는 그런,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지 않았나, 이래 봅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면 당연히 저는 탄핵을 찬성했어야 옳았다 보고 있고요. 또 이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하면은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파면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판사 출신, 법조인 출신들이 저희들 같이 이공계 출신들보다도 훨씬 더 법의 어떤 판결을 존중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법조인에 대해서 얼마나 참 그 믿음이 들 가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매우 매우 안타깝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번
8월 22일 전당대회는 국민들께서 우리한테 준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극우의 성향이 있는 분이 당대표가 되면은 저는 우리 당의 불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조 의원님도 공유를 하셨던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만약에 당대표가 되시면 그 인적쇄신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하고 별도로 네. 에,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사죄를 하는 의미에서 그 왜 헬기가 착륙했던 국회 운동장 네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전부 멍석을 깔고, 네. 석고대제. 예, 국회의원들하고 이 원외 당위원장들 전부 다 검정색 옷을 입고 네. 석고 대제하고 108배로 사죄를 하는 것, 네네. 가장 8월 달에 폭염이 마지막으로 내리쬐는 가장 더운 날에, 예? 네네. 네. 모자 물론 그런 거 쓰지 말고, 그거 조 의원님도 그런 제안에 대해서 공유를 하셨던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네네. 그거 한번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12월 달에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때 제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석고대자는 마음으로 대국민께 진정성 있게 사죄를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고 그 두 가지를 제가 주장을 했는데 한 가지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도 보면은 우리 당이 지금 그 탄핵 반대가 당론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빨리 그 빗장을 열지 않으면요. 탄핵 반대 당론을 한 게 잘못됐다. 이것을 당론을 무효화하지 않으면은 저는 우리 당은 계속 내란당의 오명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한 대통령을 그리고 파면당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무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금 방금 말씀 주신 107분입니까? 모두가 다 석고대죄를 하는 것이 옳다. 정식으로 사죄하는 것이 옳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불출마를 결정을 했고, 한동훈 전 대표를 당대표와 또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지지했던 사람들이 거의 제가 판단할 때는 거의 다 이번 당대표 경선에서 조경태 의원님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 기세를 이제 업어서 일종의 어떤 이 반극우, 예, 이 바람을 일으키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예, 음.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아이디어 플러스 좀 무슨 비책을 좀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향후에 민주당보다 더 좀 혁신적인 그런 어떤 제도 또는 그 룰을 가지고 저희 당을 좀 더 역동적인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이전에 해야 될 게 어쨌든 뭐 그분들이 듣기에 좀 거북하시겠지만 스스로 당을 좀 떠나주면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내부적인 혁신을 통해서 저는 인적 쇄신을 통해서 먼저 당을 전열 정비를 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렇게 한 이후에 우리 당이 민주당이 또는 이재명 정부가 또 잘못하는 요소들이 또 발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매우 강하게 맞서서 싸우고요. 때로는 또 이재명 정부가 또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것은 흔쾌히 또 그것을 협력하는 그런 좀 새로운 모습을 좀 야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정치를 복원시키면서 야당의 존재 가치를 각인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내년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방선거를 위해서 우리 당이 좀 더 그 지지율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책들을 저희들 반드시 모색해서 제가 그 육선의 의원으로서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국민의 힘이
좀 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지금 지지율이 매우 10%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최대한 민주당 수준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를 잘 대비해 나간다면은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훨씬 더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으로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은 믿음직한 정당으로 보인다면은 내년 지방선거도 저희들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제가 나름대로의 기대를 하면서 이번 전당대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 조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 폭염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네. 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대기자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폭염에 모두 다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